뉴스피드에서 한 번 노출이 됐으면 다른 곳에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PC에서만 보게 되는 데스크탑 우측 광고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데스크탑 뉴스피드랑 데스크탑 우측 광고는 항상 같이 나오죠.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의 타겟팅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타겟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타겟팅이 돼서 광고가 게재되기로 했다면 데스크탑 뉴스피드에도 광고가 나올 거고 우측에도 나올 거예요. 둘 다 광고 게재 위치를 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모바일 뉴스피드에서 광고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데스크탑 우측 칼럼은 보통 광고 위치로 선택하지 않아요. 자, 네 번째 광고 위치는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 인스타그램에서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건 두 군데서 다 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 하지 않아요. 왜냐? 페이스북이 훨씬 더 뛰어난 타겟팅 능력을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이 만든 게 아니고 샀죠. 네, 사면서 광고 시스템을 얹어놓긴 했는데 페이스북의 그 복잡한 타겟팅 DMP를 연결을 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 만들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타겟팅만 되는 거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타겟팅을 원하면 페이스북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하는 광고 페이스북에도 나가고 인스타그램에도 나가면 얼마나 좋냐? 꼭 누이 좋고 외국 좋고 좋은 거 아니냐? 일타쌍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의 광고 방식은 페이스북 광고 방식하고 매우 달라요. 페이스북은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딱 실행을 하는 순간 광고가 로딩되고 다시 실행하면 다시 로딩되죠. 싸요. 광고가 휘발성이 있으니까 한번 딱 보여주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어서 싼데 인스타그램 광고는 그렇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광고는 예를 들어서 저를 타겟팅해서 광고를 했다 칩시다. 저한테 이미 광고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광고를 만들어갖고 저한테 인스타그램 광고를 쐈어요.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죠? 그러면 새로운 광고가 맨 위로 올라오면서 기존에 있던 광고들을 다 한 칸씩 밑으로 내리는 구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에게 인스타그램 껐다가 다시 켜도 계속 내리면서 광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한 사람을 추적하는 거죠. 추적하는 형태의 광고가 계속 비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뉴스피드보다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냥 어차피 하는 광고 페이스북에도 나가고 인스타그램도 나가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굉장히 얄팍한 이유를 갖고 인스타그램까지 선택하면 안 되고 인스타그램은 단가가 비싼 광고이기 때문에 정말 인스타그램에 나가기를 원하는 광고를 인스타그램에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함부로 그냥 막 포함시키는 건 아니다. 다섯 번째로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30, 40대 아저씨, 아줌마들과 하는 조금 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은 그냥 한 줄 요약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별거 없어. 근데 여기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취업을 하시는데 저기 뭐 중동, 아프리카 이런 곳에 광고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인터넷 깔아주고 페이스북이 점령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전 세계가 이제 세계 알렉사한테 물어보세요. 아마존 알렉사한테 물어보면 알렉사가 그림 지도를 빵 가르쳐 주거든요. 전 세계를 도대체 어느 애들이 먹고 있는가? 구글과 왓츠앱과 뭐 페이스북과 이렇게 점령이 되어 있는데 중동, 아프리카 쪽은 페이스북이 먹고 있죠. 유럽 이런 데는 구글이 먹고 있고. 네. 이 페이스북이 점령한 나라들에는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세요. 그런데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진출을 해야 되는 업체라면 그런 나라들에 진출해야 되는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서 광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게 페이스북과 계약된 다른 사업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페이스북 말고 다른 웹, 앱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이제 페이스북 미리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뭐 조선일보에 광고 칸에 광고 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오디언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애들이 약간 뭐랄까 좀 뭐 겜블이라던가 데이트 사이트라던가 뭐 이런 수준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저 페이스북 사랑하고 페이스북 매우 건전하고 세계 통화에 이바지하는 좋은 시스템인데 가끔 그런 애들이 하필이면 있네. 그래서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중동 진출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보통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위치로 인스턴스 아티클이라는 게 있어요. 인스턴스 아티클은 뭐 여러분 그 페이스북 보다 보면 원래 새 창 띄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글 링크하면 새 창 띄우는데 새 창 안 띄우고 이렇게 레이어 덮는 애들 있죠. 뭐 인사이트, 뭐 허핑턴 포스트, 뭐 이런 애들. 뭐 이렇게 걔네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서 뭐가 쫙 나와갖고 X 딱 누르면 그냥 다시 닫히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기 인스턴트 아티클인데 요거는 중간에 이런 형태로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건 뭐죠? 페이스북 인스턴스 아티클은 페이스북의 일부예요. 아웃링크가 아니고 새 창을 띄우는 아웃링크가 아니고 페이스북의 일부인데 이런 개념이죠. 페이스북의 뉴스피드가 첫 번째 뎁스라면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있는 두 번째 뎁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아티클이라는 건. 게시판의 목록이라면 누르고 들어가서 게시글이 있잖아요. 여기 게시글에 해당하는 애가 인스턴스 아티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광고를 하는데 아니 사이트 전면에 나오는 광고가 비싸고 좋은 거고 이렇게 뭔가 구석탱이로 들어가서 있는 애들은 좀 뭐랄까 효과도 좀 떨어지고 좀 저렴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스턴스 아티클은 오히려 가끔은 뉴스피드보다 훨씬 단가가 세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광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피임약이라던가 뭐 저금리 대출, 3초면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합법적인 광고예요. 광고할 수 있어요. 광고하는 게 불법은 아닌데 그런 애들이 뉴스피드에 대놓고 나오면 사람들이 바로 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B급 광고들이 보통 뉴스피드의 전면에 잘 노출이 안 돼요. 성형외과 광고라던가 뭐 이런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뭐 그게 불법은 아닌데 뭔가 또 대놓고 광고하기 좀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뉴스피드에서 보이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뉴스피드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본 사람 없죠? 네, 없을 거예요. 피임약 광고 못 봤을 겁니다. 걔네들은 뉴스피드에 못 나가요. 못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스턴스 아티클에 그런 애들이 주로 이 B급이라고 좀 뭐하긴 한데 아무튼 그냥 다 알아듣고 있죠? 네. 요런 애들이 안쪽을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스스로 알아요. 뭔가 전면에 이 광고가 나갈 수 없다는 걸 매우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광고비를 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베팅이 일단 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어중이 떠중이 뭐 별 볼 일 없는데 기왕이면 뉴스피드도 나가고 인스턴트 아티클도 나가면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사람들은 비딩 붙으면은 다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경매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그래도 여기도 광고가 게재돼야지 라고 하면서 나의 뜻과 상관없이 매우 큰 CPC를 쓰면서 거기다가 광고를 막 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스턴스 아티클을 광고 영역에 포함시키면 CPC, 클릭당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고를 만들 때는 나는 하루에 얼마를 쓸 거야만 입력하게 돼요. 거기 그 모든 계제 위치에 그 모든 사람한테 광고를 하는데 나는 하루에 10,000원만 쓸 거야 라고 10,000원만 입력을 하는 거지 한 명 한 명한테 나는 얼마까지 입찰을 부를 거야 이런 걸 입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00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한테 광고가 노출되길 바라지만 인스타그램도 들어가고 인스턴트 아티클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은 돈으로 딴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분야들이 돈이 거기로 빠져나가니까 노출이 적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영상 미드롤 광고가 있어요. 동영상 중간에 광고 나오는 겁니다. 뭐 유튜브, 네이버 탭 이런 거 봤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홈탭 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카톡이랑 비슷하죠. 대화창 이런 거잖아요. 이 카톡처럼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이 메신저 탭 중간에 광고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저 광고주랑 채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막 스크롤 내리다가 보니까 너무 예쁜 바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바로 언니한테 이렇게 쪽지 보내죠? 종이 비행기 뿅 날리시죠? 안 한다는 듯한 이런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다 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언니 이거 다른 사이즈는 없어요. 언니 빨간색은 없어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니한테 이제 그때부터 상품 껴달라, 깎아달라 이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뭐 그래서 뭐 사기로 하면 언니가 링크 보내줘요. 결제 여기다 링크 하라, 여기서 결제하라고 링크 보내주고 나중에 받았는데 실밥 터진 게 왔어. 그럼 바로 다시 그 DM을 열어갖고 언니한테 막 불평하죠. 언니 지난번에 제가 산 바로 그거 엄청 막 날 항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날 클레임을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메신저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를 클릭한 사람은 광고주랑 그때부터 채팅이 시작이 돼요. 광고주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볼 수 있어요. 할인을 받고 싶으면은 할인 쿠폰 달라고 그러면 광고주가 할인 쿠폰을 이걸 통해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사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메신저에서 바로 결제를 못하게 돼 있지만 영미권은 대부분 이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다가 카드를 등록해서 직접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언니 나 사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언니가 바로 구매 버튼 딱 띄워줘요. 누르면 살 수 있고 내가 창을 닫지 않는 한 이 창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밥 서빙 보면은 바로 언니한테 여기서 A까지 해달라고 징징거리면 언니가 눈물을 머금고 다른 선물 보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신저 홈택 광고예요. 페이스북 메신저는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2억 명 정도가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는 사람들은 있긴 하지만 메신저에서 직접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흔히 쓰진 않죠. 우리는 그냥 맨날 창을 한번 흔들어주고 뭐 손 흔들고 뭐 이것만 뜨죠. 누구님이 당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것만 맨날 떠요. 그래서 그냥 채팅용으로 쓰고 있는데 카톡하고 별 상관없이 쓰는데 사실 페이스북 메신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커머스용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정 국가에서. 이런 광고 위치 8개가 있습니다. 자, 광고 위치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위치에 게재를 하는 게 권장사항이지만 우리는 사실상 거기서 두 군데밖에 실제로 광고를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곳을 알아서 빠르빠르 끄고 필요한 곳만 선택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각각의 이제 목적에 맞게 단가 같은 거를 따져서 해야 된다. 여러분한테 별로 추천하지 않는 위치는 인스턴스 아티클이라든가 오디언스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같은 거, 데스크탑 우측 칼럼 같은 거는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확한 내가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선택하면 거기를 해도 돼요. 근데 특히 목적이 없다면 그냥 뉴스피드에 나가는 걸로 충분합니다. 광고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형태는 여러분 맨날 광고는 많이 보니까 맨날 이런 거 보시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글 있고, 뭐 링크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동영상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있고, 이런 형태인데, 요 위치에 이미지가 있을 때도 있고, 동영상이 있을 때도 있고, 슬라이드 쇼가 있을 때도 있어요. 슬라이드 쇼는 뭐냐면은 저기 돌잔치 영상 같은 거. 여러분은 돌잔치 세대가 아닌가? 잠깐만요. 그러면 그 나이대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결혼식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결혼식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막 신랑 신부 이렇게 뽀뽀하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해 우리 이렇게 만났어요. 막 사진이 막 여기서 뿅 나타났다 저기로 뿅 나타났다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은 동영상이 아닌데 동영상 인접하면서 음악과 함께 자기들의 그 꿍냥꿍냥한 사진을 보여주는 막 그런 영상. 네, 이걸 슬라이드 쇼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동영상이 아니에요. 페이스북이 그걸 구별해요. 그래서 단일 이미지를 쓰거나 단일 동영상을 쓰거나 슬라이드 쇼를 써서 이 형태를 하는 게 이게 애드 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형태 있다. 이런 형태 있고 두 번째로 어떤 형태가 있느냐? 이런 형태를 이미지 슬라이드 원래 이거는 캐러셀인데 입에 붙어서 제가 좀 캐러셀이라고 안 써도 그냥 그런 거부터 하세요. 캐러셀인데 번역은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요거 다 아시죠? 요거 이렇게 착착착착 넘기면 되는 거. 그래서 요 광고를 여러분 나중에 취직해보면 아는데 회사에 가잖아요.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광고 형태가 이거예요. 우리 회사의 그 수많은 제품을 야 이거 광고 하나만 딱 하면은 여기 최대 10개까지 제품 10개를 쫙쫙쫙쫙 해서 넣어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거 만들라고 맨날 귀찮게 하는데 저 형태는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이 형태는 수작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장님의 수작업을 하라고 노가다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이 형태는 다이나믹 프로덕트 애드라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소 어렵죠? 다이나믹 프로덕트 애드라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판매자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름 되게 삐까뻔쩍한데 별거 아니고 그냥 웹사이트 하나 있는 건데 그 웹사이트에 딱 가면은 판매자 데이터 센터 피드 업데이트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한 버튼이 있어요. 딱 누르면은 엑셀 파일 하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엑셀 하나 받아요. 그 엑셀을 딱 펼쳐보면 내가 팔고 있는 제품들을 거기다가 다 입력을 미리 할 수 있어요. 내가 파는 예를 들어서 까만색 마우스 포인터 10,000원
뭐 그거 구매하면은 뭐 구매하는 곳은 뭐 이거 구매 버튼 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매하는 건 이거 제품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들을 그 엑셀 파일에다가 리스트를 쫙 담을 수가 있어요. 다 담아요. 다 담아갖고 거기서 뭐 파일 올리기 다시 누르고 그 엑셀 파일 빡 올려주면은 걔네가 그걸 딱 받아요. 이거는 모든 디지털 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다 똑같이 데이터 센터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용 따로 구글용 따로 안 해도 되게 너 구글에 올린 거 있으면은 내가 그냥 그거 불러올게. 주소 불러. 라는 식으로 다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큰맘 먹고 노가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올려놓으면 그럼 얘가 그걸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여러분은 이걸 빈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이나믹 프로덕트 애들을 위해서 빈 껍데기를 만들어놔요. 하나하나에 어떤 광고를 넣는 게 아니고 빈 껍데기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자 제가 포인터는 좀 안 사는 제품이니까 뭐 제가 뭐 구두랑 신발이랑 구두랑 신발 있나 구두랑 모자랑 원피스를 판다 쳐요. 네, 제가 그래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주려고 나 왔어. 제품을 보고 왔어요. 왔는데 구두를 딱 보고 구두를 사러 온 거예요. 구두를 딱 사러 왔는데 보니까 너무 비싸. 예를 들어 뭐 그래갖고 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트래킹을 하죠. 디지털 광고는 원래 다 트래킹합니다. 감히 네가 내 제품을 보고 그냥 나가? 그냥 둘 수 없죠. 그러면 네가 구두를 보고 나갔는데 이 구두를 안 샀으니 빨리 사봐라 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을 타겟팅해서 이 사람에게 저의 모든 제품 중에서 그 사람이 사야 될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서 불러와서 광고가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들들 못 가갖고 구두를 샀다 쳐요. 구두를 샀으면 이제 더 이상 구두 광고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두를 산 사람은 구두를 산 사람에게는 구두소를 팔아 먹어야겠다는 어떤 나의 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구두는 샀으니까 이 다이나믹 프로덕트 애드에서는 구두는 빠져요. 이제부터 구두솔, 뭐 빨간 구두솔, 파란 구두솔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제품들. 그 구두 하나만으로 안 돼. 구두가 있으면 운동화도 있어야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이렇게 뭐 교차 판매를 하거나 상향 판매를 해야 될 제품들이 알아서 로딩돼서 불러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걸 광고에서 미리 정해놔요. 이걸 산 사람한테는 뭘 팔아먹을 거. 이걸 보고 간 애한테 그걸 볼 거. 그러니까 이 캐러셀이라는 건 기본적인 껍데기이고 그 안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다이나믹 프로덕트 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장님이 나를 갈구듯이 야 여기다가 뭐 초밥 넣고 피자 넣고 뭐 해라 해서 여기 노가다에서 만드는 건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데 여러분이 취직해서 회사를 가보면 모든 사장님이 원래가 어떻든 까라면 까라 라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형태는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캔버스는 뭐냐면 모바일에서만 볼 수 있는 광고예요. 여러분 많이 보죠? 뭐 이렇게 위에 이미지 막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모바일 이 핸드폰 전체를 다 덮는 광고들 있잖아요. 다 덮는 광고가 캔버스예요. 끝. 네. 마지막으로 컬렉션이라는 형태의 광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거 동영상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지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뭔가 하나 보여. 여기 텍스트 하나 있습니다. 밑에 제품 이미지들이 쭉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요걸 여기 뭐를 눌렀든 제가 눌렀어요. 누르면은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위로 올라가죠. 밑에 있는 제품들이 밑으로 쭈르르 보여요. 이 제품은 최대 50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보시잖아요. 다음 쇼핑, 네이버 오늘의 쇼핑, 무슨 그죠? 맨날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옥션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제품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쭈쭈쭈쭉 나오고 여기 구매하기 버튼 딱 나오죠. 그래서 구매를 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광고가 있습니다. 이걸 컬렉션이라고 해요. 오픈마켓의 일반적인 그 구조를 갖고 온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유니클로라던가 아디다스가 신났죠. 요 광고 형태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얄딱부리한 게 이것도 메신저 광고랑 비슷하게 이 광고에서 직접 결제까지 가는 어떤 영미권 카드 직접 등록하고 직접 가는 경우에는 이 광고가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게 안 되네. 우리나라는 이 제품 설명까지 딱 보고 나서 구매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어디로 가죠?
회사의 웹사이트에 다시 똑같은 제품 설명을 보러 가서 거기서 구매 버튼을 또 찾는 이런 그런 귀차니즘을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그렇게 단계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탈률이 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효과는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유니클로와 아디다스와 어디 보니까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도 열심히 뛰어들어서 이 광고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러해요. 자, 그래서 광고는 8가지 게재 위치와 4개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게재 위치 8개 중에서 5개만 하면은 뭐 10,000원 쓰고 5,000원 쓰고 8개 다 하면은 10,000원 나가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게재 위치를 몇 개를 선택하든 어디에 하든 여러분이 쓰는 돈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10,000원을 쓸 거면 10,000원이라고 딱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게재 위치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10,000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각 위치에 분배해서 쓰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게재 위치를 선택하든 어떤 광고 형태를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이 쓰는 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광고에서 요 캔버스 광고라든가 컬렉션 광고를 쓰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도달할 수 있어요. 요거는 광고의 포맷에 따라서 받는 가중치예요. 그런 건 있습니다. 대충 광고가 그러해요. 빨리빨리 중요한 건 타겟팅이라서 기본적인 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광고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광고 계정을 만들게 되죠.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페이스북 광고하는 법 치면 처음에 광고 계정 연결하는 게 나와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그냥 다 화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광고 계정을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각자의 프로필, 우리 귀여운 아들이 보이는 개인 프로필에 가서 설정해서 결제해서 계정 설정, 결제 수단 추가해서 카드를 입력해요. 중요한 건 카드를 등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만들어 놓은 계정과 결제 수단을 연결해요. 그러면 광고할 준비가 끝나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광고할 준비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페이스북이 광고하라고 우리를 들들 볶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지를 운영해서 글을 쓰면 그때부터 게시물을 홍보해라. 지금 이 게시물은 다른 게시물에 비해서 90% 이상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니 네가 5,000원만 더 내면은 뭐 몇만 명한테 몇만 명까지는 아니다. 뭐 몇 명한테 더 도달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마우스 조금만 삐끗하면은 광고하기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계속 광고하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잘 모르는 분들을 만나서 페이스북 마케팅 많이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광고는 만들어 봤고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딱 이 상태인 거예요. 페이지를 만들었고 뭔가 그 계정 만들어서 카드 등록하고 연결은 됐고 페이지에다가 글 썼고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이 나오니까 홍보하기를 딱 눌러갖고 거기서 입력하라는 대로 30세 서울 뭐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딱 입력을 해서 홍보하기 완료 버튼 딱 누르면은 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신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할 줄 안다는 자만심에 빠져서 그런데 왜 효과가 안 나올까요? 라고 이제 교육을 들으러 오고 막 이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요 단계에서 하는 거는 마치 인스타그램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면 페이스북이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못 쓰니까 라고 말을 했잖아요. 페이스북 광고를 페이지에서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을 써서 광고를 하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쓰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이 지원하는 광고 기능을 쓰지 않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할 수는 있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추천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광고 관리자에 가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측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면은 옆에 계속 이제 페이지 그 링크가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누르시면은 이 상태로 오게 돼요. 여기 삼선 메뉴를 딱 누르면은 자주 사용한 메뉴가 보이고 밑에 전체 도구를 누르면 이 메뉴가 언제나 펼쳐져요. 그래서 페이스북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설명은 항상 뭐 광고 관리자에서 뭐를 해라, 뭐 청구 및 결제에서 뭐를 해라, 픽셀에서 뭘 해라, 타겟에서 뭘 해라라는 이런 설명이 나오는 곳 있잖아요. 뭐에 가면 뭐가 있다라는 설명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항상 설명이 시작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그 페이지 이름으로 페이지를 눌러서 이동을 하면 이게 프로필 상태에서는 아이콘이랑 같이 여기가 약간 좀 하늘색 비슷한 톤이
톤의 아이콘이랑 여기 검색바 같은 거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뀌면 비즈니스 이름이 비즈니스로 바뀌고 요 옆에 항상 상담 메뉴가 늘 따라 있어요. 누르면 언제나 이게 보여요. 근데 각자 보이는 내용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은 메뉴가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개 안 보여도 좌절하지 마시고. 자, 이 중에 광고 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하면 제대로 광고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만드는데 페이스북 광고에는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막 복잡한 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 컴퓨터 폴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이 마치 나의 광고 계정이라면 거기에 캠페인을 하나 만들어요. 폴더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새 폴더 하나 딱 만들어요. 이게 캠페인이에요. 새 폴더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 또 폴더를 또 만들어. 폴더 안에 폴더를 또 만들면 그게 광고 세트입니다. 그 폴더를 또 세트라는 폴더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무슨 워드 파일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을 따로 넣을 수 있죠. 그걸 광고를 하나하나 넣는 그런 폴더링된 구조예요. 광고 계정에 캠페인을 만들고 캠페인 아래는 그러니까 계정에는 여러 개의 캠페인을 만들 수 있고 캠페인 아래 여러 개의 세트를 만들게 되고 세트 안에 여러 개의 광고를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갖고 저 폴더로 던져놓을 수 있죠. 그것처럼 얘도 여기에 있는 세트를 저기 캠페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요 광고 여기 몇 개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 잘라내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광고는 캠페인이 있고 캠페인 아래 세트가 있고 세트 아래 각각의 광고를 넣는다. 여기까지 오케이 하시죠?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광고 관리자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속도가 빠른 것 같죠? 빠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타겟팅이다 보니. 자, 광고 관리자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쏘아지네요. 좋다. 네.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에 캠페인, 광고 세트, 새 광고라고 보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작업 내용이 왼쪽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 화면에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왼쪽에 달성되면은 V표 딱 나오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캠페인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광고 세트에서는 타겟팅을 하고 노출 위치를 결정하고 예산 및 일정을 정해요. 새 광고에서는 형식을 선택하고 미디어와 문구를 입력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V표 나오면서 다음 단계로 계속 스크롤이 내려가게 돼요. 간단하죠? 이와이가 별로 어렵잖아요. 지금 듣고 이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좌절할 거 없습니다. 네이버에다가 페이스북 광고 만드는 법이라고 딱 클릭을 하면 글이 많아서 문제지 없어서 걱정은 아니에요. 널리고 깔린 게 페이스북 광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광고 만드는 방법 자체는 그냥 대충 설명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블로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캠페인의 목적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 페이스북 마케팅 캠페인은 전체 14가지 목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목적이 이렇게 많네. 그럼 여러분은 아주 순진하게 여러분의 목적을 선택하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요 위에 있는 이 볼딩된 글씨를 보세요. 인지도, 관심 유도, 전환이라고 써있죠. 이거 징그럽게 많이 듣는 마케팅 코너 어쩌고 막 그거 생각나죠? 모른다는 표정인가요? 네,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려면 처음에 이런 제품이 있단다 라고 제품을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요. 그쵸? 인지시켜요. 인지를 한 다음에 너 이거 한번 사보지 않을래? 라고 관심을 유도하고 구매를 고려하게 해요. 그쵸? 그래서 관심이 있어 보이는 애한테 자 이제 사라 들들 볶으면서 전환을 유도해요. 그쵸? 그래서 전체 그 마케팅 단계가 처음에 인지도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한 다음에 전환을 일으키는 게 마케팅의 3가지 순차적인 그 순서예요. 그래서 인지도, 관심 유도, 전환은 원래 내용상은 얘가 마케팅 퍼널의 최상단, 중단, 맨 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전환이 좋은 거니까 전환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우나
전환 캠페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죠. CPA 전환을 하려면은 우리가 원하는 전환이 뭔지 얘한테 알려줘야 되고 걔가 그걸 트래킹을 하게 하기 위해서 픽셀과 SDK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이 캠페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페이스북이 들으면 섭섭할 얘기일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의 전환 캠페인은 기능이 후져요. 왜냐? 페이스북의 DMP의 성격상 전환을 일으키려면 얘를 뭔가 좀 따라다니고 추적하고 얘가 진짜 그걸 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페이스북의 DMP는 관심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강력할 뿐이지 사실상 전환을 유도하는 거에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외로 페이스북에 대한 각종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자료 같은 걸 보다 보면 전환 캠페인을 다루는 게 별로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 할 수 있는데 효과가 별로야. 네, 그래갖고 잘 안 다뤄요. 아무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지도 캠페인과 관심 유도 캠페인이 페이스북에서 많이 쓰이는 그 캠페인들입니다. 캠페인 목적상 인지도를 올리거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가장 일반적이고 사실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은 뭐가 다르냐 도대체. 인지도 캠페인과 관심 유도 캠페인 뭐 마케팅 퍼널상 어쩌고 하는 거는 걔네가 하는 소리고 우리 눈으로 보면 아니 제품을 알게 하는 거랑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별 차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되게 다르게 느끼나요? 보통 유저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동작하는 걸 보면 얘네가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현저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페이스북의 유저가 10명이라 쳐요. 페이스북 전체 유저가 10명입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약 한 300개의 글이 우리한테 모두 빠지고 뭐 한 50개를 보고 있고 10개마다 광고가 나오니까 한 5개의 유효 슬롯을 갖고 있고 라는 것 모두가 평등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러해요. 그런데 저는 페이스북에서 본 광고를 보고 뭐 이렇게 뭐 구매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우리 시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페이스북 더 많이 하지만 사실은 뭐 광고에 관심도 없으시고 뭐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케팅적인 가치가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광고 칸의 가치는 똑같은데 마케팅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똑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 우리가 원하는 고객을 내용을 입력합니다. 뭐 30살에서 몇 살,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막 입력을 하는데 우리는 각자 매우 다른 페르소나를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GMP가 추적을 하고 보면 그 사람들이 대개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입력을 해놓든 자동차를 사줄 사람이나 신발을 사줄 사람이나 뭐 반지를 살 사람이나 다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고 세상에는 한 페이스북 유저가 10명이라 치면 그 중에 한 3명은 그렇게 마케팅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한 7명은 별로 뭐 그냥 있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페이스북을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페이스북 입장에서 보면 페이스북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마케터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진성 유저를 할 수 있는 3명의 고객만 타겟팅해서 광고가 나가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냥 보시는 7분에게 보여지는 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페이스북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고객의 광고카는 다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쵸? 페이스북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10명이면 얘 광고카는 100원이고 제 광고카는 1000원일지라도 어쨌든 얘도 10원 100원은 벌어와야지 페이스북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모든 유저의 광고카에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페이스북 얘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모든 유저의 광고카를 똑같이 1000원 이렇게 산정하진 않아요. 얘는 더 구매 가능성이 있고 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이라는 건 사실상 마케팅적으로 광고에 특별히 반응을 하거나 구매하거나 관심을 보인 기록이 별로 없는 사람들. 사실상 이 캠페인에 의해서 뭔가를 어떻게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가 집행돼요. 그래서 더 적은 1,000원이면 됩니다. 네, 1,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광고가 노출돼요. 그들이 광고를 클릭할까요?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CPC로는 광고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CPM으로 돌아가는 캠페인이에요. 저기는.
그쵸? 하지만 얘가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제품을 보여줘서 인지도를 높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요 관심 유도 캠페인이라는 건 뭐냐면 10명 중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광고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세 분을 대상으로 광고가 집행돼요. 이 사람한테 광고를 노출하고 싶어하는 광고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경매가 세겠죠. 비용이 비싸겠죠. 같은 돈이면은 더 적은 사람들. 우리는 하루에 10,000원 쓸 거야. 요것만 입력하고 있으니까 같은 돈으로 더 적은 사람한테 광고가 노출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캠페인, 여기는 CPC가 됩니다. 각각의 캠페인을 이렇게 집행을 해보면 인지도 캠페인은 매우 저렴하게 많은 사람한테 간다. 그런데 사실 뭐랄까 넓디 넓은 바닷가에서 바늘을 찾고 있는 뭐 그런 느낌? 나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에라이 그냥 모든 사람한테 한번 뭐 많이 알려보자 라는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관심 유도 캠페인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을 광고하지 않고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페이지에서 광고를 집행을 하면 우리가 앞에 홍보했죠? 뭐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 뭐 이런 거 이거 여기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인지도 캠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케팅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려면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관심 유도 캠페인에서 마케팅을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도 관심 유도 캠페인에서 하게 되는 거고 페이스북 광고도 관심 유도 캠페인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네, 목이. 네,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냥 가장 많이 쓰는 웹사이트 클릭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다 따라서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은 자 목표를 선택했죠? 구입표 딱 나오죠? 광고 세트 만들기로 넘어가서 이제 처음 트래픽 뭐 이런 걸 이제 설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충 이게 화면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이 밑에 이제 스크롤을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광고 세트 자체가 한 화면이에요.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보면 여기서 입력을 하면은 이 입력된 값의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요. 너는 뭐 30살짜리 남자애한테 뭐 광고를 한다고 했어. 이렇게 내가 입력한 거. 너는 이걸 선택했어. 너는 서울 뭘 하기로 했어. 라는 어떤 결과값이 이 위치에 계속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근데 기뻐요. 네. 빨리 잘려서 여러분에게 드디어 타겟팅을 소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게 너무 기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광고 아직 광고 관리자 자체를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에 뭘 입력하느냐?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화면에 보면 뭘 입력해야 다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뭐 몇 살 남자 여자 글씨 못 읽는 분 없죠? 누구나 다 시키는 대로 입력하면 그냥 입력돼서 쭉쭉쭉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광고 관리자 화면 자체가 별게 있는 건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타겟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는 크게 보면 3가지 타겟팅 방식이 있어요. 타겟팅을 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핵심 타겟이라고 해요. 핵심 타겟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한 이거 뭐 20살에서 30살에 서울에 살고 있고 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어떤 가상의 사람을 가상의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DMP야 찾아줘 라고 하는 게 핵심 타겟팅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인구 통계 관심사 뭐 이런 것들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아들이 있네 없네 뭐 자녀가 하나네 둘이네 뭐 소득이 어떠네 뭐 이런 등등을 막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라 해서 DMP가 찾아오게 하는 게 핵심 타겟팅. 광고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핵심 타겟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메뉴예요. 여기서 입력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핵심 타겟팅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쭉쭉쭉쭉쭉 입력을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타겟팅 방식입니다. 두 번째 타겟팅은 뭐냐면 맞춤 타겟팅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 타겟팅은 뭐냐면은 이렇게 핵심 타겟팅처럼 두루뭉술한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페이스북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 무슨 말인지 실체를 모르실 거예요. 쉬고 나면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핵심 타겟팅이라는 건 내가 타겟팅을 할 때 입력하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그 사람이 있고 없고 그딴 거랑 상관없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나는 원해 라고 입력을 하는 타겟팅인 거고 맞춤 타겟팅은
야, 내가 예전에 옆집에 살던 누구가 있었는데 걔랑 걔 친구랑 이런 애들 좀 타겟팅 해보면 어떨까?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하는 사람에 대해서 페이스북과 얘기를 해서 타겟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유사 타겟팅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 타겟팅은 뭐냐면 내가 보니까 내 제품을 사줄 만한 사람들이 얘네 4명이야. 그런데 얘네 4명이 뭔가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겠지? 얘네가 내가 볼 땐 딱이야. 얘네가 우리 제품을 그렇게 잘 사주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전체 유저 중에서 요 4명이랑 비슷한 애들을 네가 찾아와. 라고 페이스북에게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페이스북 타겟팅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광고 관리자에서 입력하게 되는 핵심 타겟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존하는 사람에 대해서 페이스북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타겟팅을 하는 맞춤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페이스북에게 이런 사람을 찾아와, 이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와라고 우리가 시드를 제시하면 그 시드를 분석해서 비슷한 사람을 알아서 찾아오는 유사 타겟팅의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8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